아침부터 마음이 무겁고 별일 아닌데도 괜히 예민한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흔들리고 그 여운이 하루 종일 마음을 붙잡을 때가 있죠. 정주영은 그런 순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천 명의 사람을 상대했고 언론과 정부, 세상의 시선 속에서 끊임없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도 얼굴을 붉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감정이 내 인생을 다스린다. 이 영상은 단순히 화를 참는 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주영이 남긴 감정의 철학, 즉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마음이 자주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말에 상처받고 사소한 일에 쉽게 무너지는 자신이 낯설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단 10분만 집중해 보십시오. 이 10분은 당신의 감정이 인생을 흔드는 방식 자체를 바꿔줄 겁니다. 정주영은 평생 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업이 무너질 위기, 사람에게 배신당한 순간,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웠던 시절에도 그는 단 한 번도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판단이 늦고 판단이 늦으면 길을 잃는다. 그는 감정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림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에게 감정은 적이 아니라 다뤄야 할 에너지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가 무산되어 수백억이 날아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임원들은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저쪽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정주영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라 생각할 때다. 감정은 불이고 이성은 불을 끄는 물이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다시 일의 본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상황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렸습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진짜 어른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늘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돈을 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알 때, 그때가 진짜 어른이다. 그는 누구보다 감정이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을 밖으로 터뜨리지 않고 안으로 모아 추진력으로 바꿨습니다. 분노를 결심으로, 불안을 행동으로, 상처를 의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화를 내면 순간은 시원하지만 결국 그 감정이 나를 갉아먹는다. 침착함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긴다. 그의 인생을 보면 언제나 조용함 속에 결단이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늘 차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상황을 다스린다. 사람들이 흔들릴 때 그는 움직였고 사람들이 분노할 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힘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사람의 눈빛을 자주 봤다고 합니다. 그는 감정을 다스린 사람은 눈빛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눈빛에 흔들림이 없고 말에 동요가 없으며 행동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평정한 눈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그 시선 안에는 감정의 파도가 아니라 냉철한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나는 입을 다물었다. 말은 감정을 키우지만 침묵은 생각을 키운다. 그는 말보다 침묵으로 스스로를 세웠습니다. 그 침묵은 무기력의 표시가 아니라 마음을 다시 다스리는 시간이었다. 그는 매번 그 시간 안에서 다음을 결정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 평생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정주영에게 감정을 통제한다는 건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요는 도피가 아니었고 그의 절제는 억눌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이 폭발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나다운가? 그 질문이 그를 한 번도 무너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건 일의 기술이 아니라 인생의 품격.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그가 결국 세상을 이긴다는 것. 그는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세우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감정이 나를 흔들 때 그는 오히려 그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정주영이 말한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 감정의 질서를 매일 유지했을까요? 그의 하루 속에는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3가지 습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은 단순했지만 그의 평생을 지탱한 조용한 힘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평생을 통해 지켜온 감정의 질서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건 거창한 기술이나 이론이 아니라 하루하루 쌓은 습관이었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루라도 멈추면 그 다음 날부터 세상이 나를 흔든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는 조용히 생각하고 낮에는 끝까지 집중하며 밤에는 감정을 비워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먼지다. 쌓이면 무게가 된다.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털어내야 한다. 그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그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흔들릴 수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지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마음의 시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서두르며 시작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하루의 감정을 예측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일이 생겨도 그 마음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게 그만의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늘 침착하십니다. 화나는 일이 없으신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낼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본다. 그는 감정을 통제하기보다 감정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에게 감정은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목적지로 이끄는 도구였습니다. 그는 일을 할 때도 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안고 일하면 판단이 흐려진다. 일은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회의 전마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히 집중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정리해야 머리가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가요? 혹은 오늘 하루가 이미 짜증으로 시작되었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지금부터 단 5분만이라도 정주영이 지켰던 이 마음의 습관을 함께 따라가 보십시오. 그의 방식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놀라울 만큼 강력합니다. 그가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지켰던 2번째 습관은 감정의 말을 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이 말보다 앞서면 결국 말이 감정을 대신하게 된다. 한 번은 한 직원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모두가 그를 비난할 때 정주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 직원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이 순간을 생각하고 움직여라. 그 짧은 한마디에 그 직원은 평생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화를 참는 대신 그 상황이 남길 교훈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화를 낸 사람은 상황을 잃고 참은 사람은 관계를 얻는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자르기보다 기회를 다시 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회사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의 3번째 습관은 더 단순했습니다. 하루를 정리할 때 감정도 함께 닦아낸다. 그는 밤마다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날 하루 자신이 어떤 감정으로 움직였는지, 어떤 순간에 마음이 요동쳤는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늘 같은 문장을 썼습니다. 오늘의 감정은 오늘에 두고 잔다. 그 한 줄이 평생의 평정을 만들었습니다. 정주영에게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법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을 참는 사람은 불편하고 감정을 내려놓는 사람은 자유롭다. 그 자유는 타인을 위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평온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일의 결과보다 마음의 상태를 먼저 평가했습니다. 일이 잘못된 건 다시 하면 된다.
하지만 마음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에게 감정의 질서는 곧 삶의 질서였습니다. 그 질서를 지킨 덕분에 그는 평생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은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이기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킨다. 그가 끝내 보여준 건 감정 없는 냉정함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품격의 단단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인생의 거센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그 평정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세상이 흔들릴 때도,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조차 그는 감정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실제 위기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렸는지, 그 순간마다 어떤 태도로 자신을 세웠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정주영의 인생은 언제나 위기와 함께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질수록 그를 흔들려는 세상의 소리도 커졌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평생 싸웠습니다. 한 번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가며 언론과 대중이 한 목소리로 비난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무모한 도전, 불가능한 사업, 탐욕의 결과라는 말이 그를 향했습니다. 그때 정주영은 단 한마디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나는 더 조용해야 한다. 그는 비난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며 일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의 조용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판단의 준비였습니다. 그는 감정이 앞서는 순간 반드시 실수를 낳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화를 다스리면 냉정이 생기고, 냉정이 생기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걸 그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들끓는 물이다. 끓을 땐 손을 넣을 수 없지만 식히면 거울이 된다. 그는 그 물 위에서 늘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았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문제의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정주영은 자신에게 화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를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본능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흐트리지 않도록 단속했습니다. 화가 날 때는 말하지 말고 서운할 때는 결정하지 마라. 이것이 그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의 순간마다 멈춤의 시간을 두었습니다. 그 멈춤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감정을 지혜로 바꾸는 준비였습니다. 어느 날 한 간부가 급하게 찾아와 외쳤습니다. 회장님, 이번엔 정말 안 됩니다. 전부 물거품입니다. 그때 정주영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먼저면 판단이 늦고, 판단이 늦으면 길이 사라진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직접 현장으로 내려가 조용히 문제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결국 불가능하다고 하던 일이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평정이 회사를 살렸다. 그는 말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는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사람이 길을 만든다. 그의 고요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상황의 주인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차가운 리더라 했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감정을 숨기는 대신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직원의 실수 앞에서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감정으로 움직이면 일도 감정으로 끝난다. 우린 결과로 이야기해야 한다. 그 말에 많은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그가 감정을 억누른 게 아니라 감정을 책임으로 전환시키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는 분노 대신 책임을 택했고 그 선택이 회사를 그리고 자신을 살렸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많은 일을 겪고도 어떻게 평정을 유지하십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화가 나면 나는 움직인다. 감정을 행동으로 바꾸면 마음은 다시 고요해진다. 그에게 감정은 움직임의 신호였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그 에너지를 행동으로 전환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불꽃이다. 태워버리면 남는 건 재지만 빛으로 쓰면 길이 보인다. 그는 감정을 불이 아닌 빛으로 쓰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감정은 걸림돌이 아니라
마음을 깨우는 불씨였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의 인생 전반에 스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오해할 때도, 언론이 그를 공격할 때도 그는 한결같이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 안에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남의 말에 화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다. 그는 언제나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았습니다. 그 리듬이 그를 평생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그의 뿌리는 마음 깊은 곳에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 뿌리의 이름은 감정의 질서였습니다. 그 질서가 있었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감정을 이긴 사람은 결국 인생을 다스린다. 그는 그 말을 평생 증명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냉정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노년이 되어서도 똑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렸을 뿐이다. 그에게 감정을 통제한다는 건 인생의 마지막까지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생애 끝에서 이 감정의 철학을 어떻게 남겼을까? 마지막 순간까지 지켰던 그 태도, 그 침착함 속에 담긴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 정주영이 세상에 남긴 감정의 유산과 그 철학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정주영은 평생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성공의 순간보다 실패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마다 그를 다시 일으킨 것은 의지가 아니라 감정의 절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이 이성을 덮으면 판단이 죽는다. 이성을 세우면 마음이 산다. 그의 말은 단순히 경영의 철학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마음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시끄러운 말 속에서도 자신을 지켰습니다. 누군가 그를 오해하고 배신하고 뒤돌아서도 그는 단 한 번도 감정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화내는 건 쉽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오래간다. 정주영은 분노보다 이해를 택했고 감정의 폭발보다 침묵의 결단을 택했습니다.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세상을 깊이 꿰뚫어 본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낸다. 하지만 어른은 화를 내지 않는 이유를 안다. 그는 젊은 시절엔 부딪히며 살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부딪힘 대신 다스림을 택했습니다. 그는 그걸 어른의 품격 불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고 사람들은 여전히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세상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은 결국 삶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안다고 믿었습니다. 감정을 이기면 시간도 내 편이 된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늘 한결같은 리듬으로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는 더 고요해졌습니다. 젊을 때의 그 불같은 추진력은 여전했지만 그 중심에는 놀라운 평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냉정하다 했지만 그는 말했다. 나는 냉정한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려는 거다. 그는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이었지만 그 뜨거움을 밖으로 내지르고 싶을 때마다 자신의 가슴 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감정을 스스로의 책임 아래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건 세상을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함이다. 그에게 감정의 절제란 타인을 위한 예의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존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말년의 정주영은 더 이상 이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의실 대신 정원을 걸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이기느냐 지느냐로 결정된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도 스스로를 다스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성공이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감정이라는 가장 강한 적을 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평생 남 탓을 하며 산다. 감정을 다스린 사람은 조용히 자기 길을 간다. 그의 철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가장 멀리 갑니다. 그는 노년의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만든 일보다 내가 만든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 그 말 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이룬 사람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가 마지막까지 싸운 상대는 세상도 사람도 아닌 자기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말했습니다. 일은 나중에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 있다. 하지만 감정이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 그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을 다스리는 일을 인생의 마지막 공부라 불렀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절, 하루는 오래된 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평생을 돌아보시니 어떤 기분이십니까? 정주영은 잠시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정을 버리면 세상이 참 조용하더군. 그는 그렇게 평생의 고요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강하게 그의 인생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결국 자신을 완성하는 일이다. 그 말은 여전히 남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자신의 감정에 끌려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감정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냉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지키는 일이며 삶의 품격을 세우는 일입니다. 정주영은 세상을 통해 배운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통해 세상을 배웠습니다. 그게 그의 감정 철학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정주영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감정에 흔들리는 순간 인생도 흔들린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 세상은 당신 편이 된다. 이제는 남의 말보다 당신의 마음을 들어보십시오. 화가 날 때 멈추고 불안할 때 한 걸음 천천히 가십시오.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감정을 이기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소음보다 당신 마음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